해설을 보고 공부하는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렸다고 생각해야지.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 1시간도 더 걸려요.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니까 해설을 보시고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15문제씩 내드리고요. 진도와 관련 없는 게 한 절반 정도는 돼요. 그 점도 감안하시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너무 좁은 범위에서 계속 문제를 많이 내다 보면 중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고용인이라고 하면 소속공인회사 보조원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소속공인회사만 실무교육 받습니다. 될 사람만.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2번은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3번은 사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고용관계 종료 신고, 즉 해고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하죠. 물론 법조문에 해고라는 말은 없다고 했어요. 사후 10일 이내 한다고요. 3번 틀렸고 4번이 답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그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자격증 진위 여부를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등록관청이. 따라서 4번입니다. 제출할 필요 없다. 맞고요. 5번은 인감증명법이 아니고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에 인정해야 되죠. 개인은 등록할 인장을 도장을 찍어서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2번은 답이 1번인데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의하면 1종건생입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1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은 기출문제인데요. 기업, 휴업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폐업신고도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음에 보면 맨 마지막 휴업한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아니고 모든 신고,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 신고 위반해가지고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라는 것은 민원인이 신고하면 행정관청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우리 허가 안 받으면 징역 벌금 있죠. 근데 신고는 전부 가태료 아니면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휴업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3월 초과 무단 휴업, 재개신고, 변경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만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미음 틀렸습니다. 답이 4번인데 이게 디귿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기출문제인데 치약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했는데 법조문에는 보면 초과라고 되어 있어요. 초과. 그 휴업은 6개월간은 치약 아니라도 6개월 휴업할 수 있어요. 다만 치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변경 신고하면 6월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의신청했는데 초과인데 이상이라고 해서 잘못됐다 이의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엄밀히 보면 그럼 취약을 이유로 6개월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6개월 이상도 되고 6개월도 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걸로 보고 답은 4번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2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 50%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X죠. 비용만 줘요. 비용 들어가는 게 있어야 준다고요. 지금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는 말 없잖아요. 비용 들어가는 것만 주는데 비용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보수의 50%까지만 인정된다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5번은 답이 4번인데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그 다음에 6번 틀린 것 답이 5번인데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인용한 경우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요. 5년 이건 어디에 나와요? 5년은 위탁 경영에 나오죠. 60세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가 힘이 없어 농사 못 짓는 경우 위탁 경영 가능합니다. 5년이라는 건.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공법에도 나올 수 있죠. 농지법입니다. 7번입니다. 7번. 변경신고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15번. 15번에 있는데 5번에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 거래 가격이고요. 7번, 8번이 변경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닌데요. 7번은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추가되는 경우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8번도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단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암기 프린트 1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거래 예정 가격 X, 7번, 8번 X입니다. 7번, 8번 포함이라는 말 때문에 X입니다. 8번 틀린 것은 답이 2번인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소화전 비상벨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고요. 8번에 2번. 그 다음에 9번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틀린 것 기억 틀렸네요.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이고요. 니은은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비워둘 수 없습니다. 무조건 다 채워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박용덕 매수인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다가 제가 사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대파는 거예요. 더 비싸게. 그래가지고 더 비싸게가 아니라 그냥 그 가격에 대팔면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네요. 더 비싸게 팔면서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공란으로 비워두면. 그리고 최종 매수인을 거기다 적어버리면 제가 취득세 같은 걸 탈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거 니은 공란으로 둘 수 없습니다. 디귿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X입니다. 디귿. 비업도 X인데 비업 등록관청은 했는데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비업도 틀렸고요. 틀린 게 3개. 지금 맞는 거 골라라고 3개 틀린 거 골라라고 했어요. 3개가 아니고 4개네. 기역, 니은, 디귿, 비업 4개죠. 4개 틀린 것. 5번이 답이죠. 찾았죠? 4개. 네,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에 다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강의는 못한 게 해설은 잘 적어놨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강의도 잘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아마 잘했다는 걸 시험 보고 나면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니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확인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또는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임대차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했는데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임차인은 취득세 안 내잖아요. 취득세 안 내는데 임차인한테 취득세 얼마냐고 굳이 말해줄 필요 없죠. 확인설명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답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증가입은 1억을 했습니다. 근데 3억 손해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인 돈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 12번 틀린 거 되는데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은 5번이 답입니다. 100만 원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위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최대 대통령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대통령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이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니까 50만 원을 더하거나 50만 원 빼줄 수 있으니까 150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에 과태료 받을 수 있죠. 법에는 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다고요.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건 X예요. 만약에 시험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서 연수교육을 안 받은 기간이 위반된 기간이 6개월이 되어가지고 100만 원 과태료 받았다 하면 틀린 말 아니에요. 10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근데 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X라고 15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500만 원 이하입니다. 법에는. 답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이게 다 작년 6월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문제 좋아요 이거. 작년에 다 개정된 거라고요. 2번도 개정됐어요. 뭐가 개정됐냐면 2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이 법 이름이 개정됐어요. 옛날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은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답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고요. 14번은 답이 5번입니다. 4개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대권, 금세, 실수라고 했죠. 대권을 잡으면 금세, 실수를 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이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답이 5번인데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거래 예정금액 등 기재하는欄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건물 공시가격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권 할 때 권은 들어가죠. 2번. 그 다음에 3번은 세금이 세금 부분에 보면 이게 6월 1일 소유자가 6월 1일 잔금 치르면 매수인이 재산세 내야 된다는 것 4개 서식에 다 있습니다. 4번에 건물주택 공시가격 이게 거래 예정금액 등에다 기재한다고요. 이 확인설명서 서식을 기본서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셔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시험에는 출제됐습니다. 5번입니다. 오늘 문제가 다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거 사이드에 있는 문제 없어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몇 점 받으셨어요? 15개 중에서? 반 이상은 맞았죠? 한 3분의 1 정도만 맞아도 충분해요. 지금 완전히 몰라 틀린 게 아니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에 틀린 거잖아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페이스 관리를 하라는 말은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버히트 하면 오버히트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많이 먹으면 토해내죠. 마찬가지예요. 오버페이스 하면 너무 오버페이스해서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하면 지쳐가지고 10월 되기 전에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워밍업을 하면서 시나브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뭐 9시간 공부했다 이런 거 인터넷 올리는 분들 보면 걱정해. 그 시험 볼 때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지. 15번, 14번은 답 5번이고요. 15번은 5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이라는 말이 틀린 게 4번입니다. 4번. 항고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라고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10분의 1에 보면 몇 번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있죠. 56번에 동그라미 3번 10분의 1 맨 밑에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 동그라미 3번에 있죠.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공매보증금은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오늘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